안녕하세요. 워크샵 7일차 워크샵 강의를 맡은 삼성전자 정성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강의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번에 강의 드릴 내용은 스마트 서베일런스 카메라인데요. 카메라 프로젝트인데 CCTV, 흔히 생각하시는 그 CCTV 맞고요. 프로젝트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또 동작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는 스마트 서베일런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타이젠 C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타이젠 IoT JS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타이젠 IoT JS 어플리케이션으로 웹서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서베일런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프리뷰 이미지를 캡처하고 그 캡처된 이미지를 인코딩 한 다음에 그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쉐어드 폴더에다가 latest.jpg라는 어떤 정해진 파일명으로 jpg 파일을 생성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IoT.js 웹서버는 이 이미지 파일을 여기 IoT.js 웹서버에 접속한 웹 어플리케이션에 웹소켓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전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이미지를 이제 인코딩하는 것과 동시에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정해진 그 텔레그램 봇 채팅방에다가 메시지도 보내고 또 그 사진도 보내는 그런 기능까지 하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동작하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Git 레퍼지토리 주소는 여기 나와 있고요. 이 주소를 받아가지고 바로 실행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먼저 우선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바로 시연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Git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미리 설치를 해놨는데 설치해서 사용하실 때 Git에서 이제 잠시만요. 소스 코드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타이젠 스튜디오에 설치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대시보드가 있고 대시보드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IoT.js 프로젝트입니다. IoT.js로 만든 웹서버 프로젝트이고 스마트 서베일런스 카메라 이 프로젝트가 네이티브 C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두 개가 그 레퍼지토리에 포함되어 있으면 요거를 임포트 하신 다음에 빌드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설치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 라즈베리 파이 보드에 설치했고 그 화면을 보드인데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 지금 개인정보 설정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해서 바로 실행이 안 됩니다. 제대로 실행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개인정보 탭에서 개인정보 설정 제가 잘못 눌렀네요. 여기서 카메라 지금 방금 제가 설치한 앱이 있는데 여기서 이걸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실행이 됩니다. 아니면은 권한 오류가 나서 카메라 API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강의 도중에 시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요. 저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설치할 때마다 저 권한을 다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이제 개발하실 때도 다시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실 수가 있을 텐데 깜빡하고 저 권한을 허용 안 하시면 계속 이제 권한 오류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항상 유의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카메라가 같이 설치되어 있어요. 자, 이 화면에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USB 카메라가 있는데 같이 지급된 USB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를 연결해 놓고 카메라를 연결해 놨고요. 이 연결된 카메라가 사진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사진을 계속 찍고 있는데 그 찍고 있는 화면을 보기 위해서
그 IoT.js 웹서버가 구동되고 있고요. 이 웹서버에 접속한 것입니다. 이 웹서버 주소로 지금 접속했고, 여기 보면은 지금 카메라에서 찍고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잠깐 멈춰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정지랑 끄고 키는 동작을 여기 넣었는데 실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제 손가락 모습이 보이고요. V도 여기 있습니다. 손가락. 예. 실시간으로 지금 카메라에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서 촬영하고 있는 프리뷰 이미지를 JPG 이미지로 인코딩해서 파일로 저장하고 그것을 IoT.js가 여기 지금 웹브라우저에 접속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웹소켓을 통해서 이제 전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뭔가 기능을 좀 더 추가해 보려고 추가해 본 게 이 샌드 메시지라는 버튼이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지금 제 핸드폰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타이젠 IoT 보시라는 게 있어요. 텔레그램 화면입니다. 지금 약간 화면이 반사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다가 지금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가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샌드 메시지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과 같이 조금 전에 있던 그 사진이랑 메시지가 좀 전송되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오늘 좀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지금 그 제공되는 프로젝트만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지만 제공되고 있는 소스 코드를 좀 수정을 하셔가지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웹서버를 통해서 이미지를 또 전송하고 또 웹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스티드 웹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텔레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푸시 메시지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시나리오들을 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만들고 계신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프로젝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부터 이제 좀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 카메라부터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으니까 좀 한결 낫네요.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라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방금 오버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첫째 시간에 이제 카메라로 이미지 다루는 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그 카메라로부터 얻은 이미지 데이터를 JPG로 만드는 방법, JPG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그 만든 JPG 파일을 IoT.js 웹 서버를 통해서 웹으로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텔레그램 보시랑 연동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IoT.js를 좀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카메라로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프로젝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로 카메라를 컨트롤해서 이미지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프리뷰 콜백은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돼야 된다. 예, 그리고 프리뷰 이미지와 이미지 데이터는 그 인코딩된 이미지 데이터랑 다르다. 그 두 가지를 꼭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중요한 부분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또 다른 부분들 부족한 부분이나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설명을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또는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은 그 멘토링이나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카메라로 이미지 다루는 걸 이제 먼저 시작하려면 카메라를 알아야겠죠.
그 이제 타이젠에서 카메라가 어떻게 되는지, 타이젠에서 카메라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타이젠 카메라는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머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카메라 크리에이트 하면 크리에이티드 상태고요. 여기서 카메라 스타트 프리뷰 하시면 프리뷰잉 상태, 그리고 여기서 캡처 스타티드 하면 캡처링 상태, 여기서 캡처드 되고 캡처드에서 다시 프리뷰잉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상태에 따라서 상태에 맞게 이제 당연하겠지만 상태에 맞게 API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뭐 카메라가 이런 상태를 갖는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됐고, 그러려면 이제 카메라를 처음에 사용하시려면 프리뷰를 추가하시고, 그리고 헤더 추가하시고, 늘 그렇듯이 이제 C API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처럼 핸들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핸들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타이젠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 제가 사용한 카메라 API들이 여기 API들을 쭉 나열해 봤어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사진 찍고 저장하고 프리뷰 시작하고 중지하고 끝내고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그런 내용이고, 중간에 이제 사실 많은 부분들, 설정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만 잘 해주시면 되거든요. 필요한 대로 레졸루션이나 아니면 포맷이나 아니면 내가 프리뷰 콜백을 어디서 받겠다, 포커스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만 쭉 있고, 실제 동작에 대한 부분들 API가 있고, 종료한 핸들을 디스플레이하는 API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API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필요에 맞게 저희가 파일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리소스 언더바 카메라.c를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4개의 함수가 있어요. 4개의 함수가 있는데, 이 4개의 함수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초기화 하시고, 카메라 이닛은 이제 설정값 세팅하고, 프리뷰 콜백을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저장해 두는 거. 그리고 스타트 프리뷰는 이제 프리뷰를 시작하는 거. 그리고 캡처는 이제 사진을 프리뷰로 들어온 이미지를 찍어가지고, 이미지 파일로 만드는 거. 그리고 클로즈는 이제 기존에 생성했던 카메라 리소스를 모두 해제하는 거 있고요. 여기서 추가로 스탑 프리뷰도 있어요. 사실 여기 좀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스탑 프리뷰도 있습니다. 프리뷰를 시작하고 사진을 찍고 카메라를 시작하고 카메라 종료하고, 그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놨고요. 이것만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이 파일을 라이브러리처럼 가지고 가셔가지고 복사해서 쓰시면 카메라를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으실 것 같고, 좀 내가 좀 더 바꿔야겠다 그런 부분들은 이 파일 안에서 가이드를 보고서 API 레퍼런스를 보고서 조금 상황에 맞게 좀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말 좀 간단하죠. 시작하고 끝내고, 프리뷰를 시작하고 멈추고 사진 찍고, 이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제가 카메라 AP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프리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의 어떤 시작은 프리뷰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촬영을 딱 시작하려면 아까 제일 먼저 스테이지 머신에서 보면, 상태도에서 보면 이제 프리뷰잉 상태가 있었는데, 프리뷰가 이제 카메라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리뷰를 하면서 그 카메라가 이미지를 생성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카메라의 프리뷰 콜백은 그 어플리케이션의 그 개발자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카메라 API에서 인터널로 만들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API 레퍼런스 보면 등록된 콜백은 여기 인터널 스레드에서 동작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스레드로 개발하고 계신 어플리케이션에서 메인 스레드에서 이제 개발을 보통 하실 텐데, 거기서 추가로 별도의 스레드가 생성돼서 거기서 콜백이 호출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스레드에서는 스레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꼼꼼하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꼼꼼하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이즌에서는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스레드를 어떻게 쉽게 쓸 수 있을지 뭐 스레드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using thread라는 그 타이즌 다큐멘트 타이즌 문서가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좀 화면을 크게 해볼게요. 뭐 스레드를 사용하는 방법, 스레드가 왜 좋은지, 스레드는 뭐 이렇게 동시 환경에서 동시 실행되는 환경에서 프로세스보다 훨씬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사용할 수 있고 뭐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뭐 스레드를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스레드가 프로세스보다 훨씬 좀 가볍고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만큼 더 주의해야 돼요. 이제 가까운 사람일수록 왜 조심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주의해야 되고 더 잘 싸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리소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리소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심해서 안전하게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또 스레드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비용이 들거든요. 물론 프로세스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지만 어쨌든 이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뭐 스레드 풀을 운영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여기서 타이젠 그 이코어에서는 스레드 풀을 또 운영을 해주거든요. 그걸 사용하는 방법. 저도 여기서 이제 이코어 스레드를 사용해서 스레드 풀에서 이제 하나를 할당 받아서 사용하고 반납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API를 사용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스레드 풀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 이코어로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에서 나와 있고요. 스레드를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여기 내용들은 뭐 한번 그냥 별로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이렇게 쭉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하실 때 메인 스레드에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UI 어플리케이션이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든 그 별도로 스레드를 안 만드셨다면 메인 스레드에서 돌 텐데 그 코드가 메인 스레드 돌 텐데 다시 메인 스레드로 옮겨줄 수가 있어요. 콜을 줄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다시 콜을 메인 스레드로 주는 이유는 어떤 스레드 간의 동기화도 해야 되고 시점도 맞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여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시고 스레드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코어에서 제공하는 스레드 API 중에서 여기 이코어 메인 룹 스레드 세이프 콜 어싱크라는 API를 썼고요. 이 API를 쓰면 카메라 프리뷰 콜백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API에서 생성한 별도의 스레드에서 도움이다. 별도의 스레드에서 이게 호출이 되지만 여기까지 호출되고 나서 그 뒤에 여기 넘겨지는 이 콜이 메인 스레드에서 호출이 돼요. 그쪽으로 이제 메인 스레드 그 큐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는 이제 프리뷰 이미지가 생성돼서 전달되는 이제 그 콜백이 별도의 스레드에 생성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이제 프리뷰 콜백에서 생성되는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카메라에서 계속 프리뷰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이제 매 프레임마다 들어오는데 그 프리뷰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콜백이 이제 매 프레임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들어와요. 미리세컨드 단위로 들어오고 뭐 한 60, 50 미리세컨드 이렇게도 막 들어오거든요. 더 짧게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프리뷰 스레드를 프리뷰 콜백 펑션에 어떤 많은 역할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프리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프리뷰가 밀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그 작업을 전달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저는 프리뷰에서 이미지를 복사하고 바로 복사만 하고 넘겨줍니다. 복사만 하고 넘겨주고 대신에 이제
실제로 이미지를 저장한다거나 이미지를 뭐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뭐 텔레그램을 보낸다거나 그 다음 동작들, 그런 동작들에서는 다시 새로운 스레드를 쓰는 거죠. 동시 작업을 위해서 그때는 이제 그 스레드 런을 해가지고 이미지 파일을 새롭게 쓰는, 이미지를 복사만 하고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해주고 이제 종료해주는, 그래서 이 콜백이 굉장히 짧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 데이터가 카메라 프리뷰에 들어온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코드 내에서 보면은 변환을 하거든요. 받은 데이터를 바로 쓸 수는 없고요. 포맷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걸 그 포맷에 맞게 인코딩을 하든지 새로 이렇게 인코딩을 해서 사용하든지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미지 UT를 가지고 인코딩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좀 다루겠습니다. 이미지 UT를 API를 통해서 직접 인코딩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 중에 리소스 카메라 캡처라는 API가 있습니다. 이 API는 이제 카메라 스타트 캡처라는 타이즌 API를 사용해서 바로 인코딩 해가지고 JPG를 만들어주는 이제 API입니다. 그걸 사용해서 바로 JPG 파일을 만들어도 됩니다. 인코딩을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USB 카메라를 사용하시는데 제품이 상세 설명하고 이제 플랫폼 정보랑 좀 다를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공되고 있는 이 USB 카메라가 USB 웹캠이 밝기 정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사용하시면 약간 화면이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커맨드를 SDB 쉘로 접속하셔가지고 커맨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밝기 정보를 여기 들어가는 요게 이제 카메라 설정 파일인데 설정 값에서 밝기 정보를 주석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리눅스 명령어 좀 바꾸는 건데 밝기를 이렇게 앞에 콤마 붙여가지고 주석 처리해 주는 부분이고, 이렇게 뭔가 IoT 디바이스를 새로 만들거나 다른 디바이스를 쓸 때 좀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 타이즌 포팅 가이드 있거든요. 포팅 가이드를 보고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 타이즌 스페셜리스트죠.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또 이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카메라로 이미지를 다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연을 좀 해보려고 해요. 진짜로 프리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아까 코드를 저희 받았잖아요. 코드를 받은 곳에서 코드를 받은 곳에서 여기 제 받은 코드인데, 코드를 받은 곳에서 잠시만요. 레퍼지토리를 클론하셨으면 브랜치를 보시면 브랜치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각각의 이런 시연 테스트 같이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 브랜치를 만들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git 체크아웃 하신 다음에 우선 카메라에 대해서 텔레비전 2020의 캠에 대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코드가 제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 코드가 들어간 쪽으로 지금 갔고요. 코드를 먼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네요. 글자를 좀 켜보면, 제가 수정한 부분이 카메라가 프리뷰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프리뷰가 얼마나 자주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처음에 프리뷰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프리뷰가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동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연에서는 여기 카메라 프리뷰 콜백에서 로고를 찍게 해놨습니다. 프리뷰. 여기서 현재 시간에 대해서, 현재 시간과 지난 시간에 대해서
시간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로그를 짓게 해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코드는 바꾼 거는 테스트 코드로 넣은 거는 저희 앱 컨트롤 관련해서 코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고 싶었던 건 이거거든요. 사실 리소스 카메라 캡처 요 API, 여기 저희가 만든 API죠. 저희가 만든 API는 사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을 안 해요. 여기 헤더에 가보시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요 6개의 API가 있는데, 이렇게 6개의 API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사진을 하나만 딱 찍을 때, 굳이 이제 타이젠 이미지 유틸을 안 쓰고 사진 찍어가지고 파일 하나 딱 남기고 싶을 때, 그때 요거 쓰시면 되거든요. 요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코드를 넣어봤어요. 얘를 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콜백을 넣어 주시는데, 이 콜백을 보시면 캡처 됐을 때 이 콜백으로 넘어오고요. 이미지가 넘어와요. 이미지 버퍼가 넘어오고 사이즈가 넘어옵니다. 그리고 유저 데이터는 이제 콜백을 등록했을 때 유저 데이터고요. 그러면 이 콜백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파일 램을 정해가지고 파일을 쓰게 해놨습니다. 이 파일을 쓰는 거는 또 여기다 파일을 정해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연에서는 이제 앱 데이터 폴더에다가 넣었어요. 앱 데이터 폴더. 앱 데이터 폴더 루트는 이렇게 됩니다. 홈의 오너의 앱스 RW 패키지 아이디 데이터.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지금 찍으면 이 폴더의 파일명, 여기 데이터 패스의 파일 네임명 해가지고 이름이 적히겠죠. 여기다 뭐 다른 걸 바꾸셔도 돼요. 테스트 해보고 싶으시면 여기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돼요. 엠솔트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바꾸셔가지고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뒤에다 넣을까? 아이고.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실행을 하시고요.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를 확인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로그 뷰어인데 제가 만들었어요. 아주 민망하네요. 여기에 지금 오픈소스로 좀 돼 있으니까 받아서 쓰셔도 되고 바꾸셔도 돼요. 타이젠 로그 뷰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윈도우를 많이 쓰는데 윈도우에서 로그 뷰어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 타이젠에서 타이젠 스튜디오도 있지만 타이젠 스튜디오를 또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요즘 타이젠 비주얼 스튜디오를 많이 써서. 그때 이제 그리고 제가 원하는 기능들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탭이나든가 아니면 뭐 정규식 검색, 그리고 글자 크기도 좀 키우고 싶고 로그 레벨 이런 것들을 제공하니까 요거를 받아 쓰셔도 되고, 여기 참여하셔도 돼요.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오픈소스로 타이젠이 오픈소스지만 제가 생각한 오픈소스는 이제 타이젠도 잘 돼야 되지만 이 곁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오픈소스들도 좀 같이 성장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왜 산에 가면 이렇게 돌무더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큰 돌도 있지만 작은 돌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되는 것처럼 오픈소스들이 많이 좀 발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그냥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 지금 확인해 보실 거예요. 탭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탭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앞으로 시연할 때 몇 번 쓸 것 같아서 지금 한번 같이 해볼게요. SIV로 바꾸고, 탭에서 태그에서 SIV 태그로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 SIV라는 로그가 이제 태그의 로그가 나올 것 같고요. 보시면 타이젠 어플리케이션이 런치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기서 다시 설치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설정을 다시 해야 돼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켜주셔야 됩니다. 다시 켜주고 실행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꺼져 있을 때도 있는데 이게 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 실행이 안 된 상태 죄송합니다. 그 권한이 없는 상태로 실행이 돼 있어가지고 카메라가 동작이 안 되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 허용을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타이젠으로 접속해가지고 AUL 테스트 치 고발.타이젠.스마트 잠시만요. 갑자기 끊어졌네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끊어졌네요. 왜 끊어졌는지 모르겠는데 USB 이용 때문에 잠깐 끊어진 것 같아요.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혀 지금 갑자기 연결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요거 좀 다시 확인해 보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연결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 뭐 커넥트 됐고 화면을 다시 보여드리면 아까 카메라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카메라에서 개인적으로 보면서 보면서 설정을 하시고 나서 그 어플리케이션 다시 실행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SDB 쉘을 들어가서 AUL go발.타이젠.스마트 서베일런스 카메라 오늘 실행가 좀 됐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켜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실행이 됐고 예, 실행이 됐네요. 제대로 다시 한번 예, 실행이 됐고요. 그럼 저희가 아까 지금 카메라가 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앱 컨트롤에다가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앱 컨트롤에다가 앱 컨트롤을 받아가지고 그 사진을 촬영하는 부분을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앱 컨트롤에다가 제가 코드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을 시켜야 돼요. 그럼 스타트 카메라 되고 이제 여기 픽처 하면 사진을 찍는 부분인데 웹 컨트롤을 보내는 방법이 아까 나중에 지금 뒤쪽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AUL 테스트로도 가능합니다. AUL 테스트 하시고요. 런치 한 다음에 뒤쪽에다가 커맨드 넣고 온을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예, 여기 됐네요. 온이라는 걸 받고 지금 프리뷰가 지금 시작했어요. 프리뷰 엄청 많이 찍히고 있죠. 여기 이제 시간이고 인터벌이 이제 60ms 정도 되네요. 60ms 정도 되고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제가 사진을 찍는 부분 픽처를 다시 보내겠습니다. 픽처라고 했죠? 픽처. 오토 스크롤 잠깐 끄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픽처라는 걸 커맨드를 받아가지고 저 커맨드가 지금 여기 찍히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커맨드에서 커맨드를 찍었는데 엑스트라 데이터로 해서 커맨드를 받고 커맨드에서 커맨드 내용이 무엇이냐 픽처를 받아가지고 프리뷰 상태에서 이제 캡처링으로 넘어가고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린 캡처링으로 넘어가고 캡처링에서 캡처드로 돼가지고 여기 저장됐다 라고 딱 나오죠. 여기 아까 제가 요걸 찍었고요. 여기 앱솔트까지 제가 넣은 게 여기 나왔네요. 요걸 그러면은 잠깐 복사해서 꺼내 보겠습니다. 잠깐 텍스트에서 G캠프에서 SDB 풀 하시면 되고 예, 경로를 놓고 여기다가 복사
예, 그럼 풀 생겨졌고요. 사진을 보면, 예, 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렉토리고 사용자의 G캠프, 여기 사진이 있네요. 예, 사진 여기 있죠? 요 화면 이거를 미리 보기 창으로 부탁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쭉 해서, 예, 이 사진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 여기까지 제가 이제 카메라로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카메라를 가지고 프리뷰를 시작을 하고, 프리뷰 콜백에서 프리뷰 콜백이 얼마나 자주 들어오는지 시간도 한번 재봤고요. 로그를 봤고,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실제 저장된 위치도 저희가 지정해가지고 사진 파일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이미지 파일에다가, 이미지 파일을 이제 저희가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JPG 파일로 보통 인코딩을 해서 사용하는데, JPG 파일이나 PNG 파일로 이제 인코딩을 해서 쓸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EXIF라는 어떤 부가 정보, 메타데이터를 넣어가지고 JPG 파일로 인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꺼놓을게요. 예. 이미지에 이제 부가 정보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이미지 부가 정보를 이미지랑 같이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EXIF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JPG랑 같이 인코딩하는 방법을 저희가 써가지고 여기다 같이 보내줬어요. 여기서 같이 보내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이미지에 그 메타데이터를 같이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사실 저 EXIF 정보를 어떻게 써야 된다, 뭐 어떻게 쓴다라는 부분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미지를 뭐 분석한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이미지가 저장된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지가 뭐 트리거된 이유, 이미지 사진 캡처가 트리거된 이유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만으로도, 이미지도 정보 전달하고 그 이미지의 어떤 부가 정보를 같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하고 계신 프로젝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 이미지를 저장을 해서 여기 이 파일에다 넣어놨는데, 특별히 저희가 이제 쉐어드 폴더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얘랑 얘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잖아요. 다른 어플리케이션이고 다른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에 생성되는 이미지 파일들을 여기서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 접근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데,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쉐어드 폴더예요. 이 부분은 이제 가이드에도 타이젠 IO에 대한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리소스 파일이나 이런 거를 다른 어플리케이션하고 공유하고 싶을 때 이 폴더에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app get shared resource pass라고 해서 이걸로 이제 패스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인코딩 파일하고 이제 파일 생성은 또 스레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스레드를 지금 제가 이제 아까도 카메라에서도 스레드가 나오고 여기서도 또 스레드 나오는데, 이제 동시에,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뷰가 아까 70ms인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또 그 일들이 파일 IO나 아니면 네트워크 IO 아니면 뭐 카메라 인코딩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IO들의 어떤 바틀렉에 걸려가지고 시간이 길게 잡아먹는 빅 태스크라고 그러죠. 어쨌든 이제 큰 일을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는 스레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제 일반적이고 이제 뭐 흔한 일이죠. C샵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C샵에서는 어싱크라는 뭐 기능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여기 C에서는 이제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딩하고 파일 생성할 때는 이제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프리뷰 콜백이 들어왔을 때 equal thread run을 해가지고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을 합니다.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해가지고 그 스레드에서 이미지 파일을 인코딩하고 파일로 만듭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저희가 그 스레드 세이프티를 위해서 이제 뮤텍스를 썼습니다. 뮤텍스를 쓰는 이유는 이제 스레드가 이제 되게 친한 애들이라고 했잖아요. 리소스를 공유 안 내고 가까운 사람한테 조심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리소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있어요. 이제 컨플릭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뮤텍스를 사용해서 락을 걸면 이제 동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됐고, 실제로 이 스레드 라이트 이미지 파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래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실제 저장하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부분이고, 실제 이미지를 인코딩해서 저장하는 그 태스크, 별도의 스레드가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전달된 이미지들을 버퍼로 잠깐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 세이브하는 것을 넣어주고요. 여기 보면 스페시픽 데이터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 이미지 인포가 이 파일로 넘어가서 컨트롤러 이미지 세이브 이미지 파일스 안에 그 함수 안에서 이 이미지 인포를 exif 그 메타데이터에다 넣어줍니다. 그 내용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리뷰 콜백이 들어오고 거기에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그 이미지 데이터는 이제 인코딩이 안 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JPG로 인코딩을 해야 됩니다. 인코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타이젠에 이제 인코딩 하는 방법, 그 유틸리티, 그러니까 이미지 유틸 API가 따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 API를 사용했고, 그 사용 방법은 여기 이제 가이드 문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했고, 내용이 되게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기본적이고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해상도나 컬러 스페이스, 퀄리티, 그리고 여기 인풋 율로 들어와서 율로 빼주고 인코딩 시작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 여기서 exif write jpg 파일 with comment, 이 부분이 이제 그 exif를 실제로 집어넣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jpg로 인코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 이미지 세이브 이미지 파일스에서는 jpg로 인코딩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exif를 추가한다 보시면 됩니다. exif는 이제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제 교환 이미지 파일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사진의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이 하도 요즘 널리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저희가 유저 커멘트라는 태그를 썼어요. 여러 가지 태그도 있지만 유저 커멘트가 좀 일반적이고 저희가 사용한 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 정보를 그냥 간단하게 넣을 수 있게. 그래서 exif.c로 저희가 구현을 해서 구현체를 거기다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exif write jpg 파일 with comment에 대해서 다음 챕터에서 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exif 부가 정보를 넣기 위해서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썼어요. 근데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했는데,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개발자 사이트에 타이젠 개발자 사이트에 특별하게 설명은 없는데, 해당 라이브러리 공식 사이트 정보를 확인해서 저희가 만들었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그 이제 EXIF에 대해서 좀 아신다고 생각하시면 금방 또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구현한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시면 바꿔 쓰셔도 되고, 근데 그 내용이 크게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유저 코멘트를 넣어가지고 EXIF를 넣어가지고 파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쓰셔도 좋을 만큼 저희가 깔끔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조금 부끄럽네요.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파일 안에서 exif를 만들고, 코멘트를 가지고 exif 파일을 만들고, 실제 아까 넘어온 jpg 인코딩된 그 데이터 버퍼를 가지고 그 인코딩된 이미지 버퍼 앞에다가 이제 exif 헤더를 넣어가지고 파일을 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create exif 데이터에서는 문자열을 가지고 이제 exif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셋하고 집어넣고 이런 부분들 이제 API 가이드에 맞춰서 쭉 쓰고, 저렇게 해서 생성된 데이터를 이제 실제 파일로 쓰는 부분입니다. 파일로 쓰는 부분은 정말 더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해진 딱
규격화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파일 헤더에다가 뭐 넣고 넣어가지고 이만큼 파일 쓰고 파일에다가 이미지 파일 먼저 쓰고 아니 EX 파일 먼저 넣고 JPG 데이터 넣어가지고 딱 아프 파일로 생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고연된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EXIF를 넣어가지고 JPG를 생성하기 부분인데, 요것도 이제 계속 이제 설명만 들으면 사실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이제 별도의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테크아웃 브랜치부터 볼까요? 브랜치 A를 하시면 브랜치가 여러 개 있는데 git checkout 텔레비전 2020 EXIF로 체크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버팅 난 이유가 제가 그 수정해서 그렇죠. 엠솔트인가 넣어가지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는 뭉개버리시고 자, 여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가면 이제 제가 넣은 코드가 이제 테스트할 코드를 넣어놨는데 그걸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테스트 코드를 컨트롤러.c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어떤 코드를 넣어놨냐면 실제로 EXIF를 바꿔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latest.jpg 파일만 템프 폴더에다가 저장하게 됐는데, 그걸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해서 진짜로 저장되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가 threadwrite 이미지 파일 요 함수 안에서 요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새로운 파일 네임 해가지고 새로운 파일 네임이랑 시간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파일 네임을 여기 이미지 인포가 여기 말씀드린 그 유저 커멘트 인포로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이제 이런 정보를 넣고 타임하고 실제 지금 시간, 그리고 파일 네임도 좀 바꿨습니다. 템프 파일에다가 뒤에 시간을 넣었어요. 그럼 이 시간이랑 같아야겠죠. 당연히 파일 네임이랑 그 파일 네임 안에, 그 파일 안에 들어있는 EXIF에 들어있는 유저 커멘트의 그 이 시간이랑 같은지 확인해 보면 제대로 생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요거는 파일이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돼요. 빨리 해줘야 된다는 게 다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일단 다시 실행해 볼게요. 이제 지금 뭐 집에서도 이렇게 개발하실 때 직접 해보시기 좋으시라고 제가 브랜치를 따로 만들었고 이렇게 같이 해보셔도 됩니다. 이제 다시 설치했으니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다시 개인정보 설정을 다시 해주면 카메라에 가서 켜주고 다시 켜주고 이렇게 갔죠.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에서 똑같이 다시 실행시킬게요. 다시 실행시키려고 한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된 상태에서 실행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 록을 보시면 알아요. 록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그 퍼미션 디나이 나가지고 그냥 멈추게 돼 있어요. 제 어플리케이션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수정하셔도 돼요. 나중에 뭐 필요에 맞게 수정하시면 되고, launch or.tizen.smart 런스 카메라 해주시면 실행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카메라가 안 켜져 있게, 기본적으로 안 켜져 있게 구성을 해놨고요. 켜야 되니까 커맨드 오늘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 오늘 보내면 커맨드 온이 되면서 저장이 막 되고 있어요.
저장이 막 되고 있겠죠. 왜냐면은 저장은 기본적으로 계속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의 이름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계속 저장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다 끄겠습니다. 카메라 끈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쉐어드 폴더 여기 있죠. 이 폴더에 들어가 있다. 제가 어딘지 못 찾을까봐 여기 로그에 놔두긴 하는데 이 폴더에 들어가 있게 해놨거든요. 이 폴더로 한번 가볼게요. 폴더로 이동해 보시면 파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저게 원래는 이제 temp.jpg 파일로 하나로 그냥 계속 오버라이트 되게 저희가 구성을 했지만 그걸 지금 이 테스트에서 살짝 바꿔본 거죠. 그래서 파일이 저렇게 엄청나게 많이 저장되어 있고요. 이걸 한번 실제 EXIF가 제대로 써져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가 한번 그거를 꺼내 보겠습니다. 풀 한 다음에 여기다 꺼내면 여기 엄청 지저분해질 테니까 템프라는 폴더에다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쭉 풀 되고 그러면 템프 폴더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여기 사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무거나 하나 볼까요? 여기 크게 들어오시네. 더 크게 할까요? 1183209 시간이 1183209 있잖아요. 여기 속성을 보시면 윈도우에서 이게 나와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어요. 설명 time 1183209 맞죠? 이게 이제 EXIF가 제대로 저장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까 저희가 여기 넣으신 요 부분입니다. 요거를 타임인포로 넣고 타임인포를 여기로 넣어가지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그 이미지 유틸 API를 써가지고 인코딩을 하고 거기다가 EXIF 데이터를 같이 넣어서 JPG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정상적으로 저장된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확인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EXIF를 넣어서 JPG를 생성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설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은 이제 IoT.js 웹서버 만들기 부분인데요. IoT.js 웹서버 만들기 부분은 IoT.js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IF.js는 타이젠 IoT에서 웹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웹 기술을 이미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식 홈페이지 가서 사용해 보시면 되고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웹서버 같은 거를 만약에 C언어로 만든다고 하면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규모도 커질 것 같고 물론 이제 IoT.js에서도 되게 꼼꼼하고 뭐 이렇게 강력한 이렇게 그 상용 웹서버를 만드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IoT 그 영역에서 만들 수 있는 걸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IoT.js 웹서버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웹브라우저로 이렇게 접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처음에 저희 시연했을 때 봤던 것처럼 웹브라우저로 접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랑 이 웹브라우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IoT.js는 이제 제리스크립트라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IoT 프레임워크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IoT를 위한 Node.js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네이티브 환경에서 웹 기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뭐 따로 빌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공된 이미지나 뭐 6.0에서는 별도의 빌드가 필요 없어요. 이미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Node.js 프로그램도 그 뭐 프로세스 매니저 프로그램을 따로 쓰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걸 실행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웹 기술, 그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자바스크립트랑 HTML, CSS 뭐 이런 것들은 브라우저 안에서 돌잖아요. 실행 환경이 제공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네이티브로 실행될 거면 그것조차도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타이젠에서는 이제 타이젠 앱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IoT.js를 타이즌 앱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인 함수에서 보시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server.js라는 파일이 타이즌 앱으로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server.js가 그 웹서버를 만드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웹서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저희가 구성을 해봤고요. 이제 IoT.js에서 HTTP라는 모듈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듈을 통해서 http.create server 하면 http 서버를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isten에서 9090에서 9090 포트로 웹서버를 이제 생성해서 리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서 웹서버라는 것은 결국에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HTTP 리퀘스트에 대해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응답을 보내주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핵심 기능. 여기 아까 보니까 MVP가 있던데 이제 정말 핵심 기능인 거죠. 핵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어떤 뭐 js/app.js를 요청을 하면, 웹 어플리케이션이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헤드에다 200을 넣고 이 파일을 보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쉐어드 폴더의 리소스의 퍼블릭 폴더에 있는 리소스의 퍼블릭 폴더에 있는 스태틱 파일들을 이제 배포하는 웹 서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코드는 위에 거는 이제 HTTP 웹 서버고요. 그 웹 서버 말고 이제 웹 소켓도 이제 서버가 필요한데니까 브라우저에서 이제 이 브라우저에서 그 IoT.js로 접속을 해서 요 이미지 파일들을, 자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미지 파일들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사실 웹서버로 웹소켓을 연결해가지고 웹소켓을 연결하고 그 웹소켓으로 보내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웹소켓 모듈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와서 IoT.js에서 제공하는 웹소켓 모듈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해서 구성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제 그 가이드를 보시고 API 레퍼런스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웹 메시지 받았을 때, 핑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 나와 있고요. 저희가 구현한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은 여기 이제 셋 인터벌 해가지고 이 시간 동안, 이 시간마다 계속 돌면서 이 파일이 그 파일이에요. latest.jpg 파일이죠.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린 프로젝트 설명할 때 말씀드린 쉐어드 폴더에 있는 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쉐어드 폴더에 있는 파일을 받아가지고 주기적으로 웹소켓으로 샌드해 주는 거예요. 그 이미지 데이터를.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웹서버는 아주 간단한 웹서버인데 아주 간단하게 HTTP 웹서버 그리고 웹소켓 서버 이 두 개가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된다. 웹소켓은 이제 888포트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웹서버를 만들고 나면 웹서버에 접속하는 것은 이제 결국 브라우저나 이제 뭐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될 텐데, 어쨌든 웹브라우저에서 연결을 하면 웹브라우저 내에서 리소스를 받아서 이제 구동을 해야 되잖아요. 요 화면이 구동돼야 되는데 이제 이걸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HTML도 있고 CSS 파일도 있고 JS 파일도 있거든요. 여기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이제 강의를 위한 거니까 뭐 이런 그래피컬한 부분들 HTML이나 CSS 파일은 되게 간단하게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설명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고, 자바스크립트 부분에서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게 윈도우 온로드 됐을 때 웹소켓 열어가지고 웹소켓 여는 부분, 웹소켓 열어가지고 카메라 뷰라는 그 엘리먼트에다가 웹소켓 메시지를 받으면 계속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 URL 바꿔주는 거, 이미지를 그러니까 바꿔주는 거죠. 그 부분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거의 콘솔 로고 찍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그 밑에 버튼 부분입니다. 이 버튼 부분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텔레그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웹 서버랑
웹 서버에 연결되는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웹 서버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근데 특별하게 여기 IoT.js 웹 쪽에서는 코드가 되게 적어요. 그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보다 코드가 되게 적은데 여기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코드를 좀 더 수정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맞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시연을 테스트를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git 벤치 해볼까요? 해보면 IoT.js라고 올려놨는데 git checkout 텔레비전 2020 IoT.js IoT.js로 옮겨갔고요. 여기서는 이제 코드를 뭐 바꿨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애플리케이션 이제 대시보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대시보드에서는 대시보드의 리소스 파일은 여기 리소스 파일의 퍼블릭, 여기 있는 파일들을 아까 웹서버에서 하거든요. 여기 server.js에서 보시면 이렇게 웹서버를 만들고 있고요. 좀 추가한 부분이 좀 수정한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시간인데 엄청 빨리 바뀌는 시간인데 시간을 좀 늘려봤어요. 15에서 30으로 늘려봤고 더 늘려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실제로 실습하는 부분이니까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바꿔본 게 화면을 9개를 만들었어요. 이미지를. 그래서 차례대로 딱딱딱딱 하나가 계속 바뀐 게 아니라 차례대로 따라따라 바뀌도록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요거 바꾸고 그러면 여기서도 그걸 차례대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카운트 9로 나눠가지고 카메라 뷰 0번부터 1번까지 차례대로 돌면서 업데이트 바꾸도록 리소스 파일 바꾸도록 해놨습니다.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를 한번 했고요. 런에즈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실행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끊어졌네요. 이게 not connected 나오는 거 잠시만요. 연결을 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워낙 디바이스가 많아가지고 잠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잠깐 연결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연결됐습니다. 연결했고 지금 이제 방금 설치했고요. 다시 이 카메라도 아까 이전에 있던 샘플이 있었으니까 다시 이제 지우고 다시 깔겠습니다. 다시 설치하고 지금 설치 중이죠. 설치되고 나서 탭 하나 추가할게요. 여기에서는 IoT.js는 그 콘솔 로그를 찍잖아요. 보통 웹에서 그게 이제 태그가 IoT.js로 다 찍혀요. 콘솔 찍으면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IoT.js로 하면 콘솔이 다 찍힙니다. 잠시만요. 다시 또 끊어지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끊어졌네 또.
네, 연결의 문제 잠깐 문제 있어가지고 다시 연결해가지고 지금 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대시보드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인정보에서 이 개인정보에서 카메라 꼭 다시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해주셔야 돼요. 실행될 때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oT.js는 IoT.js 대문자입니다. 요 태그로 이렇게 쭉 로그가 나와요. 콘솔 로그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수정한 게 아까 이 이미지 그 박스를 9개로 바꿨잖아요. 하나에서. 제가 확장해 보겠습니다. 9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ON을 누르면 카메라가 촬영이 시작될 거예요. 나왔네요. 자, 확인해 볼게요. 보이죠? 이렇게 보면 차례대로 이렇게 제가 구성하기로는 여기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 테스트 코드를 이제 바꿔가시면서 여기서 뭐 시간을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HTML이나 웹 어플리케이션 내용을 좀 수정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바꿔가면서 테스트 해보면서 또 그 코드를 이해하고 또 이제 그거를 응용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들, 또 생각하신 것들 그런 데다가 이제 프로젝트에 적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잠깐 앞에 설명드린 내용들을 잠깐만 정리해보면 이제 카메라로 이미지 다루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프리뷰 이미지, 프리뷰 스레드, 다른 스레드에서 콜백이 호출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거기에 들어오는 이미지 데이터에다가 EXIF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JPG로 인코딩하는 거, 인코딩해서 어떤 하나의 파일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파일을 가지고 IoT.js 웹서버에서 이 파일을 가지고 가서 접속한 웹브라우저에 그 웹소켓을 열어가지고 웹소켓으로 전달해가지고 여기서 이 웹브라우저에서 이 카메라에서 찍힌 이 이미지를 인코딩 돼가지고 브라우저까지 전달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메라 촬영하고 인코딩하고 인코딩 파일 된 내용을 웹서버에서 호스트하고 그걸 또 볼 수 있고 웹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 아래쪽 부분인데 텔레그램 봇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제가 텔레그램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텔레그램을 굳이 꼭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꼭 여기서 설명드린 이유는 텔레그램 봇이 굉장히 간편하게 그 푸시 서비스를 쓸 수 있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개발하기도 편하고 또 사용에 제한도 없고 다른 메신저에도 물론 그런 푸시 서비스나 아니면 API 제공하지만 제한도 있고 사용량 제한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유료 과금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텔레그램 무료에다가 또 많이 쓸 수 있고 쉽게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개발용으로나 아니면 이제 텔레그램 봇을 그래서 덕후 분들이 많이 쓰시죠. 자기 개인 전용 뭐 주식 거래나 아니면은 좋아하는 팬들의 뭐 소식 같은 거 본다거나 또 어떤 게시판 알림 같은 거 그런 걸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토이 프로젝트 같은데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설명드린 거고 뭐 이걸 잘 써서 이제 그 해커톤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추가해봤습니다. 텔레그램 봇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텔레그램 봇은 봇 만드는 법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뭐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텔레그램 설치하신 다음에 봇파더라는 그 계정이 있어요. 그 계정에서 이제 새로운 봇을 만들겠다라는 커맨드를 주시면 그냥 그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 물어보면 이제 답해 주시면 토큰을 줘요. 그 토큰을 가지고 제가 직접 봇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봇을 컨트롤할 수 있는 키가 되기 때문에 그 토큰을 잘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는 이제 컨트롤러 언더바 텔레그램.c에다 구현을 하고 거기서 그 봇 토큰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텔레그램 봇 API는
API를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컨트롤러 언더바 텔레그램.c가 만들었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요거는 텔레그램 본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용하고 있는 API 설명드리면, get update라고 있어요. get update는 이제 현재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 봇이 수신한 메시지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HTTP get 메소드로도 되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브라우저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쓰면, 이렇게 쓰면, 브라우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 앞쪽을 바꿔야 되잖아요. 토큰으로. 근데 토큰이 공개되는 거긴 한데 제가 여기다 잠깐 제 걸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토큰을 넣어보겠습니다. 보드 아이디랑 토큰을 여기 넣었는데 여기 앞에다가 봇이라는 세 글자를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브라우저에서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프로 이렇게 해놨는데 화면 좀 켜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그럼 여기다가 아까 여기 메신저에서 보면 메시지를 하나 보내볼게요. 아까 저희가 사진을 보냈었는데 메시지를 하나 보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를 보면 제가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름이 뭐고 언어, 그리고 어떤 텍스트를 보냈는지, 그리고 최다 아이디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그 텔레그램 API 가이드에 보면은 내용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게 각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저희가 구성해 놓은 거기다가 요것만 넣으면, 그 샌드 메시지, 이렇게 샌드 메시지 보내고, 그리고 포토, 사진도 보낼 수 있는 부분을 직접 구해놨으니까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인데요. 텍스트 메시지는 이제 URL에다가 토큰하고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get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HTTP의 get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get은 이제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으니까 바로 이제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이제 텔레그램 봇이 개발하기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 해보시면 되고, 테스트 해보실 때 이제 채팅방용이 그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챗이 있어요. 이게 이제 채팅방이고 아이디, 이게 이제 챗룸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컨트롤러 언더바 텔레그램.c에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토큰을 넣어주시고 채팅룸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이제 그 텍스트 메시지랑 사진을 보내는 부분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C UR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넣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C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타이젠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지만,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그냥 어플리케이션 혼자만의 힘으로 그 안에서 동작하기보다는 뭐 클라우드나 웹 서비스나 이런 접속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네이티브 C 언어에서는 C URL 라이브러리가 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 URL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HTTP get 메소드를 사용하는 부분, get 메소드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을 여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C URL은 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제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고 프로그램도 같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리눅스 그 콘솔에서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그 예제 코드도 많으니까 뭐 참고하셔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텍스트 보내는 부분은 좀 간단한데 이미지 보내는 부분이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면 텍스트는 그냥 스트링을 저기 넣어가지고 URL에 넣어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이미지 보내는 부분은 이제 그 파일을 읽어가지고 버퍼를 보내야 되니까 좀 복잡할 수 있고요. 또 반대쪽, 받는 쪽에서의 형식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HTTP 형식도 예를 들면 컨텐츠 타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지, 이거는 제가 이제 텔레그램의 API로 맞춘 겁니다. 맞춰줘야지
상대편에서도 그 요청에 대해서 제대로 수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텔레그램의 API 레퍼런스를 보고 이미지를 보내는 부분을 그 컬을 써가지고 네이티브 C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구현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보내는 이미지 버퍼는 그 인코딩된 버퍼입니다. JPG 파일로 인코딩된, JPG로 인코딩된 데이터고, 그걸 이제 파일로 쓰기 전에 코드를 보시면 파일로 쓰기 전에 저장해 두는 곳이 있어요. 저장해 뒀다가 그 텔레그램으로 보낼 일이 생기면 텔레그램을 보내야 될 때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루틴이 있습니다. 거기서 쓰는 거라고 그 이미지 버퍼를 사용합니다. 이제 텔레그램을 방금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꼭 텔레그램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다른 그 클라우드나 웹 서비스 REST API를 사용할 일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게 많이 사용하셔야 또 더 다양하고 또 좀 더 강력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을 텐데, 그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는 너무나 당연히 그 스레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C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스레드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리뷰에서도 스레드를 사용하고, 이미지를 인코딩할 때 파일 IO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제 스레드를 사용하고,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용할 때 다시 또 별도의 스레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스레드를 사용해서 요건 이제 컨트롤러.c에 있는 그 함수인데요. 여기서 그냥 send 텔레그램 메시지를 날리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는 일은 스레드를 새로 생성해 가지고 스레드 텔레그램 태스크에서 새로운 스레드에서 저 그 함수가 호출되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텔레그램 봇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텔레그램 봇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직접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텔레그램을 쓸지, 뭐 다른 걸 쓸지, 뭐 그런 것조차 포함해서 어떻게 쓸지, 뭐 이런 것들 다 고민을 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그냥 카메라 사진만 찍어가지고 뭐 사진을 여러 장 찍고 거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 이거 뭐 텔레그램에 접속할 수도 있고 아마존이나 뭐 애저에 연결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웹 서비스를 뭐 카톡이나 이런 데도 연결할 수도 있고, 그래 연결해가지고 좀 더 다양한 시나리오로 사용자들 편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연을 안 할게요. 시연은 요 다음 IoT.js 응용하기 부분까지 하고 같이 한번 좀 더 시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텔레그램 봇에 대해서 같이 시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챕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챕터는 이제 IoT.js 응용하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저희가 이제 앞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네이티브 앱 만드셨고, 웹서버, IoT.js를 통해서 웹서버도 만드셨고, IoT.js를 통해서 호스티드 웹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었고, 또 텔레그램 봇은 이제 텔레그램에서 서비스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생성해가지고 API를 써가지고 이렇게 통신도 하고 했죠. 근데 이렇게 많은 어떤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때 이제 고객 또 사용자들한테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추가해봤습니다. 텔레그램 봇이랑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랑 이제 HTTP CURL을 통해서 REST API로 연결되고, 텔레그램 봇이랑 웹서버 IoT.js랑은 REST API로 이제 커넥션 할 수 있습니다. IoT.js에서 제공하는 HTT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웹서버 IoT.js 어플리케이션이랑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사실상 둘 다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인데, 여기서 이제 앱 컨트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앱 컨트롤을 통해서 서로 컨트롤할 수 있고,
웹서버랑 웹 어플리케이션이랑 웹소켓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돼 있어서 웹서버에서 계속 이미지 파일을 보내고,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REST API, 웹서버에서 만든 REST API를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이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버튼이 있잖아요. 지금 촬영 중인데 버튼을 누르면 정지되거나 촬영이 다시 시작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커맨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N을 누르면 ON 커맨드가 나가고, OFF가 누르면 OFF 커맨드가 나가고, 샌드 메시지를 누르면 샌드 메시지 커맨드가 나가서 여기 카메라에서는 텔레그램 전송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REST API 만들기에 대해 설명드리는 건데요. 이제 요즘에는 많은 웹 서비스나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REST API를 제공을 합니다. 이제 개발자는 이제 REST API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REST API는 HTTP에 근간을 두고 있고, HTTP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공한 API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든 IoT JS 웹서버도 간단한 형태의 이제 HTTP 서버이기 때문에 거기서 REST API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웹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들이 그 API를 통해서 웹서버에 어떤 커맨드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아까 이런 버튼의 액션들이, 여기는 지금 그 모바일이지만 여기서 웹서버로 커맨드가 가고, 웹서버에서 제공한 REST API를 콜하고, 그 웹서버에서 다시 저기 카메라 API한테 커맨드를 보내는 형식인 거죠. 코드를 보면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웹서버를 만드는 코드였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REST API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커맨드가 들어왔을 때, 이런 패스로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send 커맨드라는 동작이 수행되도록 해놨습니다. on, off, send 이런 것들을 해놨고요. 이렇게 수행됐을 때 이제 앱 컨트롤을 보내가지고 카메라 쪽으로, 앱 컨트롤을 보내는 쪽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REST API를 제공을 하고,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냐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app.js에서 보시면 이렇게 http get, 일단 get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get 해서 커맨드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버튼 on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커맨드를 날리면 http 리퀘스트가 가고, 그러면 IoT.js 웹서버에서 이 커맨드를 받아가지고 이 send 커맨드 on이라는 동작이 수행이 되도록 합니다. 그럼 저 send 커맨드 on 동작은 어떤 동작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IoT.js 웹서버를 구성하시는 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올 API 앱 컨트롤 보내기 부분의 설명을 드릴 앱 컨트롤 보내도록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앱 컨트롤은 이제 타이즌에서 어플리케이션 통신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은 서로 다른 프로세스에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통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제공이 되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웹 어플리케이션,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닷넷 어플리케이션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oT.js도 타이젠 모듈을 통해서 앱 컨트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타이젠 모듈 관련해서는 이제 약간 IoT.js가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친절한 문서는 없는데 그 내용이 간단해가지고 코드만 봐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이제 제가 이제 타이젠 그 모듈을 써서 구현한 부분인데, 타이젠 모듈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렇게 앱 아이디랑 그 익스트라 데이터, 번들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하시면 됩니다. 타이젠 런치 어플리케이션 하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앱 컨트롤이 이제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전송을 하면 이제
앱 컨트롤 받는 쪽에서도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제가 고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등록된 부분이고, 앱 컨트롤 콜백으로 등록된 부분이고, 앱 컨트롤을 받았을 때 여기 같이 들어온 앱 컨트롤에서 익스트라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익스트라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커맨드의 키로 저장된 익스트라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는 코드이고요. 거기서 가지고 와서 그 가져온 코드가 샌드인지 온인지 오픈인지 비교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샌드를 보냈을 때는 테스트 메시지, 텔레그램에다가 테스트 메시지를 보내게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워크숍을 시작할 때, 제일 앞쪽에서 시작했을 때 샌드를 눌렀을 때 제 핸드폰으로 이제 테스트 메시지라는 문자랑 텔레그램 메시지랑 사진이, 그때 찍힌 레이티스트 사진이 같이 왔습니다. 자, 하나 더 설명드릴 거는 이제 그 앱 컨트롤을 간단하게 테스트해보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앱 컨트롤 날려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앱을 다 만들고 그러긴 또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SVG 쉘에서도 충분히 날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AUL 테스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AUL 테스트를 쳐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사용법이. 근데 여기 런치가 있습니다. 오픈도 있는데 런치로 하면, 런치한 다음에 패키지 네임 적고 키 밸류 값을 넣으면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 익스트라 데이터의 번들 값에 키 밸류로 들어가요. 여기 커맨드가 키가 되고 요게 들어온 것이 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샌드 커맨드를 날리고 싶다 했을 때 AUL 언더바 테스트 런치 하고 패키지 네임을 적고 커맨드하고 한 칸 띄고 샌드를 하면 샌드 앱 컨트롤이 전송이 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앞에서 저희가 REST API를 통해서 웹 서버랑 웹 어플리케이션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앱 컨트롤을 통해서 IoT.js랑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랑, 그러니까 타이젠 어플리케이션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IoT.js에서 바로 여기 그 텔레그램 봇 또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IoT.js에서 HTTP 리퀘스트를 날리는 방법입니다. IoT.js에서 HTTP 리퀘스트를 보내서 응답을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사실 간단해요. 뭐 이거는 IoT.js에서 제공하는 거지만 형태나 이런 것이 Node.js나 이런 곳에서 제공하는 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웹 기술을 잘 아시는 분이나 써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고, 사용하지 않아 보셨던 분들도 쉽게 금방 사용하실 수 있어요. 금방 익히실 수 있을 만큼이에요. 이게 요 부분이 아까 이제 get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커맨드를 날리는 부분인데, 코드가 굉장히 작아요. 코드도 굉장히 작고 양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웹 기술이 좋은 이유가 이제 웹 기술을 이용하니까 HTTP나 이래서 웹 서비스나 웹 클라우드 이런 게 접근할 때는 웹 기술이 좀 더 사용하기 편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제이슨을 다룬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제이슨 자체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이슨 자체가 자바스크립트 것이고 뭐 거기서도 기인했기 때문에 그걸 뭐 다루거나 이런 부분이 제이슨을 또 다시 C나 C샵에서 다시 파싱하고 이런 것보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간단하게 파싱해가지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유용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이렇게 get update라는 부분을 넣어가지고 1초에 한 번씩 get update API를 날리는 거예요. 텔레그램에다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가 뭔가 처리해야 될 커맨드가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IoT.js 웹서버를 텔레그램 봇 서버로 만드는 거죠. 보통은 이제 텔레그램 봇 서버를 개인 PC에다 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에다가 뭐 인스턴스를 하나 대여하거나 하는데, 진짜 이건 IoT.js 웹서버를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계속 가져와가지고 계속 폴링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폴링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IoT.js 웹서버를 구축을 하고 이제 그 디바이스가 퍼블릭 IP가 있다거나 아니면 호스트 그 도메인이 있다면
웹훅을 걸을 수도 있거든요. 웹훅 같은 걸 걸어가지고 폴링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가장 쉽고 빠르게 이제 폴링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립니다. 예, 폴링을 하고, 폴링 했을 때 그 커맨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커맨드를 체크를 해가지고 커맨드가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내용을 파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이 사실 좀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다루기도 힘들고, 여기서 몇 번째 있고 그걸 자르고 붙이고 해서 이건 텍스트로 들어올 텐데. 근데 이제 제이슨에서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뭐 닷해서 그 하위에 접속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어레이는 어레이로 그냥 바로 쓸 수 있고, 쭉 돌아가면서 텍스트의 메시지를 찾아봅니다. 그래가지고 텍스트에 메시지가 있으면 그냥 이 메시지를 수행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드가 돌면, 얘가 돌면 이제 이걸 이제 같이 테스트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가 돌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이제 저랑 같이 텔레그램, 제가 만든 텔레그램 봇에 어떤 커맨드가 가면 on, off, state 이런 커맨드가 가면 카메라를 켜고 끄고 그리고 상태를 보내주고 이런 거를 이제 구현을 해 놓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시연을 하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연이고요. 시연하는 부분도 같이 또 코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코드는 저기 더 있네요. git checkout 한 다음에 텔레비전 2020 텔레그램 했습니다. 코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앞쪽에서 코드를 설명드리긴 했는데, 코드를 좀 더 설명드리면, 일단 카메라 쪽에서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된 코드는 상태를 체크해서, 지금 제가 이제 그냥 이거를 테스트를 위해서 코드를 아주 간단하게 넣었기 때문에 필요에 맞게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뭐야? 상태 값을 그냥 저역표도 하나 두고 체크해가지고 카메라 꺼지고 켜질 때마다 이걸 체크하게 했어요. 그래서 상태를 물어볼 때 거기에 맞게 카메라 온, 카메라 오프 값을 주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내주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기존의 것과 동일하고요. 그렇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바꿨고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부터 먼저 설치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설치된 다음에 동일하게 그거 하셔야 돼요. 설치됐네요. 설치됐는데 이제 화면에서 허용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다시 해주셔야 그대로 있죠. 21404를 죽인 다음에 다시 실행할게요. 다시 실행했습니다. 다시 실행됐네요. 정상적으로. 여기 다시 실행됐네요. IoT.js도 지운 다음에 다시 설치해 보겠습니다. IoT.js도 외부에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프레시로 한번 다시 읽은 다음에 설치.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됐네요. 여기 설치가 돼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토큰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에러가 나는데 제가 그러면 제 토큰을 각자 토큰을 다시 넣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봇을 직접 만드신 다음에 토큰을 넣으시면 되고요. 토큰을 넣을 곳은 요 시연의 요 테스트 득음 테스트에서 토큰을 넣을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카메라 앱이 메시지 보낼 때 있어야 되고요. 저장을 하고 똑같이 다시 해야겠네요.
그리고 다른 한 군데는 여기 IoT.js 서버인데, 여기 보시면 제 코드를 설명드리면 샌드 메시지가 있어요. 샌드 커맨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앱 컨트롤 보내는 거고요. 여기 아래쪽 부분이 제가 이번에 테스트 코드에 추가 넣은 건데 업데이트 아이디를 넣어가지고 마지막 본 거 이후로 본다는 거예요. 옵셋 값에다가 계속 보는 건데 여기다 아이디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요 봇 아이디랑 봇 토큰을 복사해서 server.js에서 넣어줍니다. 근데 요 앞에 봇을 넣어줘야 돼요. 이게 근데 되게 애매한데 저걸 안 넣어가지고 에러 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봇을 꼭 넣어주시고, 조금 다른 부분이 HTTPS예요. HTTPS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젝 어너스라이즈 폴트로 하셔야 돼요. 텔레그램이 보안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텔레그램은 이 모든 API를 HTTPS로만 제공합니다. 사실 그게 조금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사용하기. 제가 예전에 다른 IoT 디바이스를 써본 적이 있는데, 이건 뭐 잡담인데 제가 실행하면서 HTTPS를 지원하지 않는 IoT 디바이스가 꽤 있더라고요. 노드 MCU라는 IoT 디바이스가 있었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래도 저래도 안 됐던 그렇게. 지금 이제 토큰을 넣어가지고 둘 다 실행을 했고, 카메라는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다시 카메라 인증도 다시 하고 다시 했어야 되죠. 이렇게 다시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화면에 나온 제 핸드폰 되게 좀 누추해 보이네요. 노트 24 이쪽으로 바꿔야겠어요. 뒷광고는 아닙니다. 네, 문제 설치하고 다시 한번 여기 이 오치를 죽인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볼게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개가 다시 실행됐어요. 다시 실행된지는 IoT.js는 얘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브라우저로 접속해 보면 간혹 가다가 브라우저 중에 웹소켓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도 있어요. 그건 이제 뭐 브라우저의 문제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브라우저를 바꿔서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크롬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디폴트 화면이 나오고 찍으면 카메라 촬영이 되겠죠? 이제 카메라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이구, 촬영이 됐습니다. 여기서 정지, 그리고 다시 시작, 그리고 샌드 메시지에 대해서도 보여드릴 테니까 됐네요. 메시지가 왔죠? 텍스트 메시지가 왔죠? 여기서 보면 저희가 한 게 카메라를 여기서 끄는 거였잖아요. 여기서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오프였죠. 오프를 보내면 오프를 보냈어요. 그럼 실제로 되는지 볼까요? 그럼 얘가 오프를 제가 얘가 IoT.js 오프를 가져왔죠. 계속 가져오는데 오프를 갖고 왔고, 얘는 IoT.js 받은 오프 커맨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스테이터스가 프리뷰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브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보여주면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좀 멈춰있죠. 네, 멈춰있습니다. 다시 온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온 말고 지금 선택되어 있지 않으셨죠? 지금 꺼져 있는 거 이게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 지금 상태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뒤에서 카메라 꺼져 있습니다. 여기 사진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제대로 오프 받아가지고 텔레그램 메시지랑 이미지를 보내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웹서버가 없어도, 그러니까 IoT.js는 집에 있는 거잖아요, 보통. IoT.js를 사용하실 때 지금 제가 여기 172.16.10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 로컬 네트워크에서는 사용하기 그렇죠. 밖에 나갔다거나 이럴 때 집안에 지금 카메라 설치해놨는데 계속 켜놓기도 뭐하고 또 좀 잘 설치되어 있는지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려면 여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텔레그램을 사용하시면 되죠. 사용하셔가지고 동작도 보시고 뭐 컨트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원하시면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쭉 말씀드린 거였고요. 첫 페이지로 가서 제가 한번 이 내용들을 한 번만 쭉 다시 설명드리면, 카메라에서 이미지 뽑았고요. 이미지 인코딩했고 여기서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파일로 저장한 거를 IoT.js 웹서버에서 가져가서 웹소켓에 연결된 웹 어플리케이션한테 보내줬고요. 그리고 요청이 왔을 때, 사실 여기는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요청이 왔을 때 텔레그램 보스로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 동시에, 그러니까 사실 세 가지 일이 거의 동시에 되는 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스레드에서 진행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됐고, 여기서도 마지막에 진행한 부분에서는 IoT.js에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하고 컨트롤하는 방법, 연결되는 방법, 앱 컨트롤을 통해서 커맨드 날리고, 또 웹 어플리케이션하고는 REST API를 제공하고, 텔레그램이랑은 그 REST API를 사용해서 연결하고, 그러면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유기적으로 좀 동작해서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겠죠. 이제 만드는 방법이나 사실 이것보다 어떻게 시나리오를 잘 짤지, 잘 만들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무리입니다. 잘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어플리케이션, 또 타이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IoT, 해커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셔서 멋진 프로젝트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